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대선 D-4실입니다. 지금 최 기자, 오늘 또 지금 안철수 문재인 후보 측 실무협상단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지금 있습니까? 예. 거의 끝날 시점이 됐는데 어제보다는 좀 늦게 끝나는 거 보니까 좀 진통이 있는 것 같고 예정이 한 6시 전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새 정치 선언이 어느 정도 합의 정도로 좀 이르렀다고 봅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정치 혁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대.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측에서는 이제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겠다라는 쪽이었고 안철수는 당초 국회의원 의원수 축소 등 기성 정치권이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연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측에서는 이제 세력 통합까지 좀 언급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안철수 쪽은 정계 개편이나 이런 세력 통합식 정치공학을 언급을 하는 거는 이제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지 않았나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 단일화 관련해서 여의도 정부는 지금 안철수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문안 단일화 그리고 정계 개편 신당 창당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선 때 그때 안철수 현상이 태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정치권이요 레드 카드를 받고 모두 변화의 몸짓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을 당면 개칭하고 비대위하고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치른 거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 이러면서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진노 세력이 들어오고 한국노총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 중통합 수준의 이 통합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 경쟁에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총선을 패배한 거죠. 예. 그래서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진화한 과정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못 이룬 대통합의 과정, 대통합의 과정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뤄내는 것이 정치 혁신과 계를 같이 하는 거다. 지금 정치 혁신과 국민연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정치 혁신이라는 부분들도 서로의 선언이 아니라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천력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연대라는 부분들이 안철수 발 정계 개편 이 측면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이 통합을 완성시키는 거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문안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이 2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지지층을 규합하고 새로운 지지층까지 확장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그 관건을 위해서는 결국은 세력 대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력과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무소속 대통령으로서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찌 말하면 좀 필연적이다. 이 안철수 발 정계 개편이든 민주화의 이 통합의 완성이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정치 세력이 모여서 왜냐면 이게 통합신당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게 명명을 안철수 신당으로 하든 새로운 국민신당이 됐든
어떤 민주당의 어떤 대통합이 됐든 이름을 어째 붙이더라도 양 세력이 시너지 효과까지 내는 이 대통합의 길은 그 대선 전에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 설정하고 실제 이것은 이 실행은 이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이 취임 기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 일각에서 또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진영까지 묶는 이제 빅텐트를 또 주장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진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그 진보 세력의 결합, 이 결집 이 부분을 지금 대선 이후 과제로 일단 그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대통합을 할 만한 지금 이제 그 이 준비 정도와 처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진보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진보당 사태를 겪고 극복하면서 어떤 진보 세력의 새로운 어떤 결집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과의 안주 세력과의 어떤 대통합을 갖다 할 만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못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대선에서 어떤 이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서는 그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정의당의 어떤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아마 그 부분에서는 어떤 최후 과정에 어떤 동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안 단일화와 관련해서 또 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승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건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관전 포인트는 또 어느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 굉장히 줄다리가 치열하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단일화 방식이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전국 조직에 지금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그 이 상승세가 가파르죠. 예를 들면은 뭐 박근혜 후보도 뭐 제껴내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단일화의 어떤 가장 어떤 이 바로미터가 될 호남에서도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거의 이제 뭐 일치되게끔까지 그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이 역사를 가지는 어떤 전국 정당으로서 그 당원들한테 지금 이제 상당한 당의 어떤 이 총걸기 이 결심력이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안철수 측은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안철수와의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어떤 여론조사도 보면은 뭐 전국 조사에서 뭐 1000샘플, 2000샘플, 2000샘플 정도는 그 어떤 조직 동원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난 그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캠프에서 어떤 여론조사 협상을 할 때도 그 어떤 평일날 저녁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 시간에 전부 다 이 돈을 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전국적인 정당 조직을 가진 문 후보가 상당히 이 단일화 결과를 예측불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로만 했을 때 그 2002년도의 어떤 그 정몽준 이 노무현 단일화 때는 워낙 칼라도 다르고 또 서민 후보와 재벌 후보 아닙니까? 칼라도 다른 부분들이 뭐 다르게 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이게 다르면서도 같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다른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아직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다 정치의 촌생들입니다. 이게 민주당이라는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갖고 다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V 토론 후에 저는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추천하는 게 기존에 그 야당에서 했던 그 선거인단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이 당원과 뭐 이렇게 그 일반 국민이 뭐 몇 프로에서 하는 대규모의 이게 아니라 그 양적이 어떤 뭐 추천하고 어떤 공정한 시민단체에서 그걸 하는 예를 들면은 뭐 말하자면 한 1000명 단위의 어떤 게시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TV 토론 이후에 그 뭐 일정 정도 뭐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거기에서 어떤 배심원 투표가 좀 가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호남이 박빙세까지 지금 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이 실제로 어떤 협상이 끝나고 그리고 TV 토론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정권 교체를 해낼 인물이 누군가 뭐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그 선택과 함께 어떤 이 전국적인 어떤 당 조직과 그리고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시대 정신의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는 그 안철수와의 경쟁 이것이 어떻게 결말을 날 것인가 주목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 TV 토론이 상당히 저는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연 TV 토론에서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정책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얼만큼 책임있게 실천적으로 이 국민들한테 담보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TV 토론이 그 실제로 박 후보 빅3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후보 단일화에서 어떤 이 단일화의 어떤 선거 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무난단일화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위기 타겟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당 내부에서는 경제민주화하고 또 하여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컨벤션 효과로서 뭐 단일화 협상 만남도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40%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30% 후반으로 내려오고 중요하게는 그것보다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합이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54.6% 나왔습니다. 이게 이 합이 55%까지 치고 나갔을 때는 그 박이 상당히 그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는 하는 이 프레임이 계속 이게 대해서 뭐 야합이다 뭐 어떻다 꼼수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단일화만 부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박근혜 후보 측은 어쨌든 간에 빨리 해라. 예를 들면은 빨리 하고 나서 그 컨벤션 효과도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박근혜 표의 어떤 비전, 어떤 이 최대의 어떤 그 이 선거 전략을 현실화시킨 부분들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내부 전략이 아닌가. 근데 그때까지 지금 한 2주나 남았어요. 이게 그래서 2주 동안에 아마 충실하게 그 이 자기 지지 기반 집토끼를 다지면서 어떤 그 국정 경륜을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겠냐. 그리고 승부수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단일화 이후에 며칠 경과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대선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